자, 오늘 할 것은 우리 책의 도시 공간 구조. 지대는 끝났죠? 자, 일단 우리 그 책에 보니까요, 도시 공간 구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 60페이지. 예, 맨 밑에 보면 2번 도시공간 구조 있는데 크게 3개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뭔가 하면은, 예, 버젯의 동심원 이론과,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호이트의 선형과,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레스 율만의 다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한 건 뭘 보는가 하면요. 이걸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다시 64페이지 가볼까요? 예. 거기 있는 그림 가지고 모든 걸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동심원 이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형. 그러니까 그림 모양 어떻게 생긴지 봐보시라고요. 세 번째 다 핵심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심을 그림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중심가가 뭐냐, 우리 보통 CBD란 말은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도심 건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그거 좀 조심할 건 두 번째 있는 그 말 뜻이 뭡니까? CBD 그 다음에 2번에 천이 적나 있죠. 이 천이란 말 다른 말로 설렘과 빈민가입니다. 그런 걸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예, 근로자적 저수도층 주거지역이고, 뭐 중급, 고급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할 게 뭔가 이겁니다. 이게 왜 동심원이 되어질 것이 하는 건데, 가만히 보세요. 보니까 여기 있는 저수도계층이 같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이렇게. 마치 원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말로 동심원입니다. 자, 이와 반해서 보니까 선형이란 것은 이런 모양 되어 있다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보니까 여기 고급 주거지에 있으면요, 그 다음에 양옆에 중급, 그 다음에 중급, 저급이 있거든요. 있는데, 얘는 같은 계층이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돼 있는 게. 마치 이게 부채꼴 형태되어 있다 해서 부채꼴 같은 말은 뭐냐? 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먼저 알고 있어요. 문제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 핵심은 뭐냐? 이런 겁니다. 현재 보니까 이게 도시가 대도시 되면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요. 안에 있는 저기 CBD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외에 나머지 부호심, 이런 부호심이 존재한다는 부호심이. 그래서 결국은 이 부호심 일종의 하나의 핵입니다. 핵이다 보니까 핵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건 다 핵심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분을 먼저 하시는데, 참고로 했죠. 우리 핵이란 것은 뭐냐? 반드시 내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즉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죠. 뭐 시장 간다, 또 은행 간다,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만 있는 곳이 곧 이 핵이지. 즉 이 말은 상업지역만 핵이지 주거단지 공장 등 이 핵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심은 딱 보니까 핵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업무나 상업을 볼 수 있는 기능만 핵이지 그 외에 남은 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거기 보면 뭐 있습니까? 1번만 핵이죠. 그래서 핵이 딱 한 개 있다 해서 곧 이게 다른 말로 단핵이랍니다. 그 다음에 호이트도 핵이 몇 개 있습니까? 딱 한 개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입니다. 동심원과 선형은 다른 말 핵이 딱 하나 있다 해서 곧 이게 단핵 이론이고, 밑에 있는 다핵심 뭐 핵이 여러 개 있다 해서 다핵 이론이 났습니다. 근데 일단 제일 먼저 볼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각각 있는 특징을 좀 보시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 도시가 점점점 커지는데 도시가 성장될 때, 즉 확장될 때 어떻게 커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요, 동심원 이거죠. 현재 이게 도시화가 되면 점점 도심 안쪽에 사무실 기능 등이 집중되면요, 여기 있는 기능이 이렇게 커진다고. 커지면 요 안에 있는 요직이 다시 밖으로 밀려나면 밀려나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옆에 있는 지역을 침범한 대신 침입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볼 건 이 말입니다. 예, 버젯의 뭐 있습니까? 동심원은 도시가 성장할 때 옆에 있는 지역을 침입과 천이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커진다, 이런 말 좀 기억하시라고요. 반대 거꾸로 있죠. 밑에 있는 이 선형은 사실은 앞에 있는 동심을 사실 이 비판에서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보니까 이 버젯에서 말하는 동심원은요, 도시는 항상 원형 형태로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으로 보니까 이 우리나라 현실 봤을 때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점은 계속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이런 거요. 이런 점이 만약에 산이라든지 강이 있으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점은 계속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커지는 결국 뭐 있습니까? 이게 마치 부채꼴 형태로 커진다 했는데 그러면 왜 특정한 점은 계속 커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산이라든지 강이 있으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커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있으면 이런 지역은 어떤 교통이나 방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교통이 발달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 대신 교통 노선 축을 따라서 확장된다. 이런 거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 있냐 이겁니다. 자, 거기 저기 동심을 다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거기 보니까 3번이 뭡니까? 근로자 주거지역이죠. 거기에 저소득 주거지역입니다. 그다음 4번에 뭐가 있습니까? 중산층인데 자, 그럼 중요한 이겁니다. 그럼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에 있을 것인가 외곽에 있을 것인가를 묻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에 있다죠. 왜 이게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어떤 집을 선택할 때 자기 뭐 있습니까?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까지만 집을 선택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소득이 낮은 분은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도심 안쪽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말 하시면 질병이라든지 범죄 등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된 지 어느 지역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시험 내거든요. 결국은 질병이나 뭐 있습니까? 범죄 등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소득이 낮은 지역이라고. 그 소득이 낮은 지역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도심 안쪽이죠.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 또한 야치 두 번째는요. 이런 걸 묻겠다죠. 교통이 편리하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접근성 등이 훨씬 더 양호한 지역은 누가 이 지역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걸 장난친다고요. 그럼 당연히 뭐 있으면 어떤 고용기회가 많고 접근성이 훨씬 더 양호한 지역은 도심 안쪽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역은 대부분 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마시라고요. 자, 반대 거꾸로 이런 겁니다. 선형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무조건 선형은 보니까 살기 가장 좋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쾌적성이 가장 좋은 동네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무조건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기본 논리가. 그러니까 이건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있냐?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쾌적성이 굉장히 양호한 점은 반드시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 핵심에 대한 설명 갑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왜 여기 있는 보니까 도심 안쪽에 모든 상업이 집점되지 않고 외곽의 부도심 등이 형성될 것인가 하는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도심 안쪽은 굉장히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싸겠죠. 외곽적인 땅값이 뭐 있습니까? 싸단 말이 이게. 곧 이 말 뜻이 뭐냐 이거죠. 결국은 각각에 있는 산업들마다 지대 지불 능력 차이요. 그러니까 높은 지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도심 안쪽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 반대로 뭐 있습니까? 수익이 적게 나는 산업들은 결국 외곽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말 묻습니다. 부도심이 즉 이런 핵이 여러 개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 시험 내거든요. 냈을 때 결국은 뭐 있습니까? 각각에 있는 산업들마다 지대 지불 능력 차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것은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결국은 어떤 업종은 도심 안쪽, 어떤 업종은 외곽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보는 게 이겁니다. 왜 여기 있는 이 어떤 특정 업종은 같이 모여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는 이유는 결국은 뻔한 거 아닙니까? 같이 있으면 훨씬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집적 이익 때문에 동종 업종이 같이 있으면 훨씬 더 큰 이익이 있는 결과 같이 모여서 핵을 형성할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요.
왜 여기 있는 업종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을까? 부호심이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으면 같이 있으면 오히려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다른 업종, 이종 업종은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손해보니까 분산 입지한다. 즉 다른 말로 비양립성. 비양립성 때문에 분리해서 핵이 형성되어진다.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는 문제 풀 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도시 공간 구조는 반드시 요 그림과 자꾸 이해하시라고 문제 풀 때. 아마 그렇게 말고 있으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어디 보는가 하면은 자, 저기 있는 예, 천재 보겠습니다. 자, 81페이지요. 81페이지. 물론 거기 80페이지 보면 기타 이론 같은 게 있지만 기타 이론 큰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일단 예, 81페이지 문제 풀어볼게. 이제 첫 번째 버제스가 딱 나왔는데 이런 참고로 있죠. 뭐 지역이니 무슨 학파 나오죠.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1번은 그냥 무조건 넘어가시고 2번 갑니다. 예, 핵심이 뭐예요? 동심원은 기본 전제가 도시 공간 구조를 설명할 때 생태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했다. 생태라면 현재 있는 이 자체 모습이야. 그러니까 원래 시카고라는 지역에 있는 자체 모습을 그려본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생태학적 접근 방식이 있는 자체의 어떤 도시 모양을 그대로 설명했다라고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요 3번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T는 이론 가지고 있죠. 요걸 모방한 이론이 크게 3개 있어요. 아, 2개 있네. 첫 번째 뭐인가 하면 예, 알론선의 입찰지대 곡선. 요거하고 그다음 두 번째 현재 뭐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아마 지난주에 T넷의 이론 설명했죠. 요렇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T넷은 여기 마을이 있는데 이 T넷은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요. 땅을 갖다 뭐 있습니까? 임차인에게 임대 주니까 주로 어떤 땅을 굉장히 선호하는 보니까 여기 있는 A 땅을 제일 선호하더라 이겁니다. 가장 기피하는 C 땅을 기피하죠. 왜 그렇습니까? 접근성. 우리 T넷의 무슨 이론? 위치. 결국은 지대 원인 자체는 뭐예요? 위치란 말 뜻은 뭡니까? 지대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 훨씬 선호된 이유가 뭡니까? 운송비가 절감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진 건 이게 T넷 이론인데 요 모양과 똑같은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 T넷은 농업 이론입니까? 도시 이론입니까? T넷 농업이죠. 그러니까 농업 이론을 갖다가 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동심원 이론 자체는 도시 이론입니까? 아니면 농업 이론입니까? 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번역하시면 돼요. 혹시 시험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3번 번에 뭐 있습니까? T넷의 고립국. 원래 잠깐만 고립국입니다. 고립국이 좀 달리하다 보니까 뭐 있습니까? 위치지대, 뭐 입지지대, 뭐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예, T넷의 고립국을 갖다가 버제스의 동심을 이루는 자 결국 어디에 접목신 거죠? 도시 부분에 응용한 거죠. 자 어려 보시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결국은 버제스의 동심을 이루는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팽창되는지 아까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옆에 있는 지를 침범해서 팽창되는 거지. 이 말은 결국은 침입과 전이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팽창되는 걸 설명했다는 말 뜻이. 물론 예,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호이트도 있죠. 선형도 똑같습니다. 예,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4번 가지고 있죠. 예, 저기 있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팽창에 대한 설명에 따라 맞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핵심이 뭐예요? 침입, 경쟁, 전이 나오죠. 이건 무조건 뭡니까?
예, 버제스의 동심원. 그 다음 6번 갑니다.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예, 결국은 천이, 천이는 다른 말로 이건 설럼과 빈민가요. 빈민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수도청 주거지역. 자,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이 중심지 바로 옆에 있는 게 이 설럼가죠. 그 다음에 저급 주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중심지 어떤 주거지 그 중간 있는 사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 다른 말로 예, 설럼과 빈민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요. 예, 점이지대는 고속청 주거지역보다 어디에 있습니까? 도심 안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거기 있는 6번과 7번은 같은 거예요, 논리가. 그 다음 8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범죄, 빈곤 등이 발생되는 지역은 도심 안쪽 아닙니까?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그러니까 적다선 안쪽죠. 적다선 순간 뭐 있습니까? 예, 도심에 멀리 있는 지역이죠.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이 무조건 도심 안쪽에 있어요. 있다 보니 고용 기회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근데 만약 이게 있죠. 이게 선형이 되면요. 선형. 거기 있는 9번이 동심은 아니고 선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선형은 제일 중요한 게 살기 가장 좋은 동네를 무조건 누가 가져갑니까? 고소득이죠. 가장 나쁜 지 누가 가져갑니까? 저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고려하시고요. 그다음 10번 가보겠습니다.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누구예요? 고소득층 어디 갑니까? 주요 간선도로 이번에 교통 등이 편리한 지역이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11번 보니까 선형. 자, 선형 나 있습니다. 선형은 똑같은 거죠. 앞에 있는 10번하고죠. 살기 가장 좋은 동네 반드시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다 생각하시고요. 자, 12번요. 12번. 자, 이 노선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좀 선형 거야. 그래 하시고요.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쭉 보니까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간데 이건 가장 좋은 위치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누구죠? 예,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저 고소득 청일층 문제가 그래 하시고 14번요. 어쨌든 호이트 나와 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밑에 세 번째 보니까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에 가장 크게 영향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죠? 호이트죠. 선형. 자, 다음 15번요. 예, 15번 보니까 다 핵심에 의하면 도시는 다 핵심 핵이 여러 개 있죠. 그런 결과 핵이 중심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더라 해서 다 핵입니다. 자, 그럼 16번. 예. 다핵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이 여러 개 형성되는 이유가 뭐냐 물었을 때 첫 번째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두 번째 유사 활동. 이번엔 동종업종이죠. 예, 집중하는 성향이 있고 또 거기에 한 개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거기 없지만 요거 묻는 거죠. 한 개 더 본다면 서로 다른 업종 반드시 분산 입지 않는 거지 하셔야 돼요. 요거 딱 세 개 마시면 돼요. 이런 것은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다핵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 유사활동 간에 직접 모여 있는 거죠. 예, 지향성. 그 다음에 이질활동을 뭐 있습니까? 양립은 같이 있는 거예요. 비양립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양립성 등을 들 수 있다. 자, 또 그 외에 나머지 저기 있는 18번 이런 것 쭉 읽어보시고요. 자, 19번 갑니다. 사실 도시공간, 현대 도시공간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입니까? 무조건 교통비 어떤 소득과 상관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사람들 결국 뭐예요? 자기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까지만 이게 결국은 주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전 주거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예,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번요. 자, 20번은 요걸 뭘 묻냐? 요거 묻습니다. 사실 20번은요. 여기 있는 Tnen 이론과의 장난친 거예요. Tnen. 자, 우리 지난주쯤 Tnen의 위치 지대 공식이 뭐죠? 지대란 것은 곡물 가격과 뭐 있습니까? 생산비에다가 또 뭐가 있죠? 운송비죠. 자, 실제 이걸 한번 해보라는 논리상에서 해본 운송비는 뭐냐 이래 산출한답니다.
단위 거리당. 자, 일단 거리에다가 그다음 단위당 거리당 뭐 있습니까? 비용. 이렇게 곱해서 값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우유, 쌀 뭐 등등 있는데 해서 반드시 지대는 뭐 어떤 이익이,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왔을 때 그것도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가볼까요? 첫 번째. 새 상품은 10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 시장 가격과 생산비, 교통비 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보니까 거리가 19km요. 자, 19km 나 있어 벌써. 그런다 밑에 있는 이 표를 통해서 뭐 있습니까?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 뭔지, 업종이 어떤 건지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쌀부터 합니다. 쌀은요, 예, 거기 있는 시장 가격이 얼마죠? 150원이지. 그죠? 근데 생산비가 얼마입니까? 예, 70원이고, 그 다음 뭐 있으면 여기 있는, 1kg당 뭐 있으면 교통비가 5원 들었죠. 그래서 19kg 되신 결과 이게 얼마 됩니까? 95원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지. 그죠? 165니까. 이런 점 결국 많이 손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우유. 우유는 보니까요, 가격이 200원 되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생산비가 100원 들고, 그 다음에 요 거리가 보니까 19km인데, 여기에 뭐 있습니까? 4원 들었죠. 그런 결과 이거는 36, 76이네. 예. 그런 결과 176원만큼 비용 들어가 좀 빼주면 결국 이익 남는 거지. 그죠? 하여튼 플러스가 되어진다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과란 제품은 뭐 있습니까? 가격이 250원 들어갈 것이고, 이건 무조건 이렇게 시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가 130원 들었고, 얘가 보니까 키로당 이 교통비가 6원이죠. 6954 해서 이건 114죠. 합치면 뭐 있으면 244면 어쨌든 이거 플러스 맞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 지역만 이윤을 발생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푸는 여러 마시면 다시 된다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무조건 항상 이렇게 똑같이 시험 날 수밖에 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핵심 뭐예요? 결국은 이런 공식을 알고 있냐라고 묻는 그 문제가 그런 것만 아시면 이 문제 푸는데 전혀 뭐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책은 넘어갑니다. 자, 제일 중요한, 예, 우리 다시 요약집 66페이지. 자, 일단 입지는 우리 특히 입지는 이제 크게 용도상 3개 있죠. 주거와 상업과 공장 3개 있는데, 이런 공부하실 때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상업부터 먼저 공부, 상업. 무조건 상업이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상업은 가장 중요한 게 계산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문제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좀 다시요. 우리 계산 문제를 쭉 보시면 어떤 걸 하시는가 하면요. 잠시만. 자, 우리 천재가 이제 봐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매년 7개 정도 시험 나 계산 문제 7개 나오는데, 그 중에 아마 제가 수업을 7개 정도를 할 거예요. 하면 그 정도 하면 그 중에 뭐 있으면 문제는 무조건 4개 나오게 돼 있어, 최소한. 자, 일단 어느 걸 먼저 하시는가 하면, 그러니까 문제를 기출된 문제가 보시면 돼, 그대로. 예, 저기 있는 44페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뭐든 좀 생각해 보시라고. 44페이지 2번과 3번, 4번 이거 똑같은 포맷이요.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또 넘어가서 예,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봐보죠. 예, 저기 있는 51페이지. 맨 먼저 포맷이 2개요. 일단 37, 38, 39 있죠. 이거 똑같은 포맷입니다. 이렇게 시험 나오든지 아니면 뒷장에 있는 52페이지 40번과 41번 포맷. 요 둘 중에 무조건 한 개 나온다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또 넘어가서요. 자, 좀 이따 해야 될, 네, 93페이지. 자, 조금 이따 해야 될 93페이지 있어요. 거기 있는 지문 중에서 31번부터 35번까지. 이걸 반드시 집에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정해진 포맷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126페이지. 자, 거기 있는 이 26번부터 29번까지. 이렇게요. 자, 그리고 뭐가 있는가 138페이지. 네, 거기 있는 이 3번부터 7번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188페이지. (1번부터) (9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마지막 한 개 남아있네. 자, 쭉 넘어가서 239페이지. 자, 그 1, 2, 3번까지 있는가? 네, 그죠? 네, 1, 2, 3번. 요렇게 해서 7개를 분명히 할 거예요. 요것만 하시라고. 물론 이거 이외에 제가 한 2개 더 풀게 중간에 푸는데, 어쨌든 분명히 이건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건 꼭 포함해서 기억해서 문제 푸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이런 건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 169, 167, 8, 9 가보세요. 168 등이 있을 거예요. 7, 8. 이런 건 그냥 그대로 찍고 그냥 갑니다. 무조건. 이거 딱 손다는 순간 거의 한 4분 걸리거든요. 4, 5분. 이런 거 아예 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했던 요거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 풀어봤을 때 기본 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딱 맞춰서 움직여주면 될 거예요. 하여튼 그래 좀 마시고, 예. 요것만 내가 어쨌든 시험 치다가 완벽하게 알고 간다 생각하고. 이건 딱 정해져서 포맷이. 무조건. 나눈 포맷이. 그래서 그렇게 문제 유형만 좀 익혀주면요. 쉽게 문제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건 절대 포기해야 될 문제 아닙니다.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 자, 일단, 예, 이거부터 합니다. 자, 다시 84페이지 갑니다. 84페이지 아니고, 저기 있는 요약집 66페이지. 자, 일단 공업은 실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대충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냐? 공장. 공장 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돈 벌 목적이죠. 근데 순수익을 더 높여줄 목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익은 뭐요? 총수익에서 뭘 빼주는 겁니까? 총비용을 빼주는 거죠.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말은 이거입니까? 공장들 입주할 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방식이 2개 있어. 첫 번째, 공장 등 입주할 때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해서 이 값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뭐 있습니까? 단가, 생산비를 절감해서 이 값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여기 있는 우리 총수익은 이 말 아닙니까? 그 당의 물건과 판량을 총 곱해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높은 수익을 얻는데 이 말은 그 물건을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지역 간다. 최대 수혜량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결국은 레슈.
자, 거꾸로 비용이 가장 싼 지역 간다. 이 말 뜻이 뭐냐? 최소 비용률입니다. 최소 비용이 누가 말했느냐? 보니까 이건 누구죠? 베버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공부한다면요. 요것만 딱 공부하시고 앞에 있는 뭐 있습니까? 예, 최대 성격 넘어가시라고. 어차피 시험 안 나올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결국은 배버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말입니다. 공장 등을 입지할 때 단가 등을 가장 낮춰서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자는 거예요. 논리가. 자, 그럼 첫 번째는 이 중심이 누구 중심이었던 이 입지냐는 건데, 이건 비용이 싼 지역이죠. 따라서 이건 결국 뭐 공급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배버라고. 자, 그러면 이 공장 등 입지할 때 입지 요건이 뭐 있냐? 입지 요건이 그게 세 개. 요 제목 아셔야 돼. 맨 먼저 첫 번째 수송비는 싼 지역, 비싼 지역. 싼 지역이지. 그다음에 노동력 즉 같으면 임금이죠. 임금은 높은 지역, 낮은 지역. 세 번째 보니까 여러 업종이 같이 있으면 큰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집정력은 높은 지역, 낮은 지역. 이게 좀 이따 문제 풀기엔 진짜 야백에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집정력은 분명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걸 고려해서 공장 등 입찰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무조건 운송비를 가장 중요시 하더라. 누가? 배버가요. 자, 그러면 운송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론 자체 세 개 있어요. 첫 번째, 운송비가 절감되는 게 시장이 훨씬 더 절감되면요. 시장 근처에다 공장 천대서 이게 시장 지향형 산업이라고. 아니면 원료 산지의 공장이 훨씬 절감되면요. 원료 산지 근처에 간다 해서 원료 지향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중간 지점 지향형. 자, 그 다음에 노동비가 중요한 건 노동비가 싸고 노동력이 풍부한 적이 있죠. 이런 걸 보통 뭐라냐? 노동 지향형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업종이 같이 있으면 훨씬 더 뭐 있습니까? 예, 훨씬 이익 있는 게 집적 지향형입니다. 집적 지향형. 그러니까 물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두 개 차이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향형과 원료 지향형을 가장 중시한다고요. 그래서 자, 일단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조건 이렇게 그림 그리시라고. 이 그림 제일 빠릅니다. 자, 어쨌든 시장 지향형은 이렇게 그림 그리시라고. 원료 지향형은요. 자, 일단 우리 물건 등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원료 가지고 완제품 만든다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걸 문제 풀 때 어떻게 이래 푸시라고. 부피가 훨씬 더 큰 쪽이 공장 간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완제품이 더 크면 결국은 시장 지향형이야. 거꾸로 원료가 더 커져? 원료 지향형입니다.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둘 다 그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한 개만 하시라고. 그 반대인 게 무조건 반대니까. 자, 이렇게 보죠. 현재 보니까 원료가 1톤이었던 게 완제품 10톤 되었어요. 이게 더 큰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원료 산지가 이게 시장이 있는데 기본 전제는 뭐 있습니까? 트럭 한 대가 1톤 정도 물건 싣고 간다 가정해보죠. 했을 때 여기다 뭐 공장을 차리면 이 완제품 10톤 나오겠지. 그 차 몇 대 가야 됩니까? 10대가 가지만 여기다 공장 칠 때 원료 가야 되죠. 원료 몇 톤이죠? 이게 훨씬 더 비용이 싼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점은 반드시 원료 산지보다 시장이 훨씬 싸다는 거예요, 이게. 자, 반대로 뭐 얘는 원료가 10톤인 걸 완제품 한 1톤 된답니다. 이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여기다 공장 차려야만 완제품 1톤 나니까 차 한 대만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논리를 그려보시면서 항상 보니까 부피가 큰 쪽에 공장 간다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딱 한 개만 그려서 무조건 반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앞에 있는 시장 지향형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 완제품 오히려 이 완제품 이 중량이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이런 걸 뭐 중량 무슨 산업? 이런 중량 뭐요? 감소지. 자, 두 번째. 주로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발생하면요? 특히
전국에서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편제 원료. 편제가 아니고 보편의 원료. 원료는 대부분 다 전국에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원료입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특정한 지역에서 나는 원료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통 편제 원료 또는 국제 원료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나왔을 때 편제 또는 국제 원료 나오면 무조건 이건 원료 지향령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원료 지수를 가지고 묻는데, 원료 지수는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있죠. 공식이 제품분의 원료야, 무조건. 그래서 1보다 크냐 적냐 보시면 돼. 그래서 항상 얘는 보니까 제품이 더 큰 거죠. 그럼 무조건 이게 1보다 뭐 있습니까? 이렇게 가시라고. 그 얘는 1보다 큰 거지. 그렇게 반대로 가시면 금방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중간 지점 지향령은요. 네, 이런 거 다시 해볼게요. 여기 원료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시장이 있으면요. 공장들을 입지할 때 원료냐 시장에 차리지 않고 이 중간쯤에 공장을 차린대. 중간쯤에. 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 교통수단을 달리한 적이 있어요. 즉, 우리 원유 같은 게 있죠. 그럼 참고로 이 원유 같은 건 중량 증가, 중량 감소 어디서 포함됩니까? 기름은 중량 무슨 산업이에요? 감소입니까? 원유를 그대로 가지고 뭐 있습니까? 정제해서 물 빼고, 그 다음 남는 것도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쓸 수 있겠네. 그 중량이 더 커지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그 중량 증가 어디 가야 됩니까? 시장 가야 되지. 그죠? 자, 해볼게, 이제. 해외에서 뭐를 싣고 오죠? 배를 싣고 오지. 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다시 울산 앞바다 가서 내려서 뭡니까? 기차 싣고 서울 가야 되지. 원래 원칙을 본다면. 이때 여기 중간에 보니까 상하차 비용이 굉장히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보통 절감됩니다. 절감되면 여기다 공장을 차린다. 이런 말 뜻이에요. 이와 같이 운송 체계를 달리한 지점을 뭐라냐? 곧 이게 적환 또는 이적 지점 쓴다. 그래서 항상 남은 중간 지점 지향령은 이적 지점 같은 적환 지점에 공장 등이 입지한다.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것은 이거예요. 그래 하시고 노동 지향령은 결국은 노동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죠. 그래 하시고 노동력이 풍부하고 노동비가 싼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집적 지향령은 특히 무슨 문제에서 여러 업종이 같이 있어 훨씬 더 비용 등이 절감되는 그런 산업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산업 중 어떤 게 있습니까?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있죠. 연관성이 높은 산업 전부 다 집적 지향령 이렇게 하시라 문제 풀 때.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무조건 문제 풀 때. 그래서 일단 고려하시면서요. 자,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자, 문제 푸는데요. 예,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85페이지로 가볼게요. 천재 문천재. 자, 1번 갑니다. 1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묻는데 수송비, 인건비 또 뭐 있으면 집적이익 나 있죠. 이렇게 말한 게 결국은 배버. 자, 2번 갑니다. 2번은 배번의 최소 비용 이론에 따르면 산업 입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수송비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 세 번째. 그럼 3번 이게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예요. 문제 진짜 어려웠어 이거.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순으로 각 요인의 수송비, 인건비 그리고 뭐 있으면 쭉 나와 있는데 인건비 그다음 집적 이익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간다 있었다고. 그러니까 문제 쭉 읽으면 이게 뭔지 몰라. 그죠? 당연히 저기 뭐 있습니까? 수송비, 인건비는 뭐요? 최소될 것이고 집적력은요? 최대지. 이렇게 좀 장난친 건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 사실 그렇게 깔끔치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자고요. 4번은 핵심이 뭐예요? 다른 모든 게 같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그 다음에 거리. 자, 정리할게요.
항상 배번은 중요시하는 하는 게 뭘 중요시하면 저기 뭐 운송비 결정률은 뭐에 따라서 거리와 한계돼 있어. 무게야. 저기 무게도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운송비 결정률은 거리와 무게가 되어진다. 이거 좀 아시라고. 그 말이 현재 거기는 뭐 있습니까? 4번 물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서 6번 갑니다. 자, 6번 가보니까 배번은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곳에 입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 자, 7번 가보죠, 이제. 자,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어디 갑니까? 시장이죠? 그죠? 반면 노동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이 많이 필요한 것은 무슨 지향력? 그러니까 그런 개념 아셔야 돼. 이런 게 노동지향력 이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자 8번 갑니다. 편제. 특정한 지역에 나오는 거지. 중량 무슨 산업이죠 이건? 중량 뭐예요? 감소지. 원료지향력이니까. 딱 편제가 딱 나누는 수가 무조건 원료지향력이야. 기본 전제가. 그래서 이건 뭐 있습니까? 원료지향력 산업. 넘어갑니다. 자 9번 갑니다. 9번 키워드 뭐요? 기술 연관성이 높단 말이 분명히 나와. 그 연관성이 높은 결과 연관성이 높은 같이 있어야 되지. 집적 지향력. 자, 그 다음 10번 통과, 11번 통과, 12번 갑니다. 자, 12번 보니까 원료에 비해서 제품의 하여튼 부피가 더 큰 거지. 완제품 더 큰 그림 그리셔야 돼. 그 제품이 더 크다 무조건 시장 간다. 그 다음에 니은번 기술 연관성 높다. 이게 뭐라고? 집적 지향력. 이렇게 하시면 돼. 되겠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 자, 좀 쉬었다가 상업 입지에 대한 설명 더 할게요.